유민 아빠 김용호 씨가 끝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김용호 씨는 병원에서도 단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가족들의 설득으로 수액은 맞고 있지만 미움 등 일체의 음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현재 청와대로 향하다가 경찰에 막혀 대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지방에 가서 1박 2일 연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는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라는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군부대 가혹행위 문제가 크게 부각되자 근본 처방으로 모병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위장도급, 불법 파견이 벌어지고 있다는 진정이 노동청에 접수됐습니다.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들을 취재했습니다. 뉴스 속에서는 대통령의 일정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감추는 게 맞는지 외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8월 22일 금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40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유민 아빠 김용호 씨가 오늘 오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김용호 씨는 수액은 맞으면서도 유동식을 거부하며 단식을 계속하고 있고 연대 단식도 규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9일째 연대 단식을 하고 있는 시민도 있습니다. 가수 김장훈 씨는 김용호 씨 후송 직후에 대통령 전상서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성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해서 알아보죠. 노지민 PD. 네, 유가족 기자회견이 청와대 인근에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조금 전 저녁 7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과 고 오영석 부대 어머니인 권미연 씨가 청와대 민원 접수실에 대통령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곳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서한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40여 명의 유가족이 모여 있는 가운데 시민 20여 명도 유가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전부터 소집된 경찰들은 지금 이 시각까지 유가족이 모여 있는 주민센터 앞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서한 전달에 앞서 있었던 유가족들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약속도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민 아빠가 단식을 포기해주고 저희와 함께 좋은 나라 만드는데 같이 동참하게 대통령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하지 마십시오. 우린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앞에 진실과 안전을 약속하기 전에는 이를 악물고 살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도 유민 아빠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만이 유민 아빠를 살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침묵으로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귀를 열고
우리 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이 어떤 것인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유민 아빠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대통령님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전에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는 김영호 씨 몸 상태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오늘 오전 8시쯤 시립 동부병원으로 이송된 김영호 씨는 주사와 수액을 맞으며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단식 상태입니다. 유가족과 의료진이 미음을 먹으라고 권하며 단식을 중단하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김 씨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 극심한 두통과 근육통을 호소했던 김 씨의 상태는 오늘 새벽부터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동부병원 내과의 이보라 과장과 함께 김 씨를 진료해온 김희종 천년 한의사협회장은 오랜 단식으로 인해 김 씨의 신체 조직이 손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라 과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김 씨가 단식을 계속 이어갈 경우 주사 치료로는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차피 단식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내 조직을 파괴해서 영양분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35일 이때부터 좀 고통스러운 단계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뭐 3일 동안은 포도당, 2주 동안은 지방으로 버티다가 그 이후로는 단백질로 버티다가 이제 단백질도 다 근육치가 엄청 심하잖아요. 버텨올 근육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조직 손상까지. 식사를 거부하시면 계속 이렇게 에너지 공급, 칼로리가 부족하니까 지금의 이런 체력이 소진되고 그리고 근육이 위축되고 그리고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근력이 약화되고 이런 증상이 계속 심해지시겠죠. 일단 병원에 오셨고 주사 치료는 시작했으니까 우려했던 그런 미량 원소, 비타민의 부족의 문제는 좀 해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주사만으로는 근 손실을 전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는. 네, 김영호 씨 병원 후송 뒤 유가족들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어떤 입장입니까? 네, 유가족 측은 김영호 씨에게 단식을 중단하라고 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김영호 씨가 빨리 미음이라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씨는 유경근 대변인을 통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안산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이라며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광화문을 떠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기력을 회복하는 즉시 광화문으로 돌아올 예정이며 가족들은 지금까지 이어왔던 릴레이 단식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 요구가 많지요. 오늘도 여기저기서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네, 연대 단식에 참여 중인 각계 원로들이 오늘 오후 청와대 인근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에 대한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원로들은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지만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단체들이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수 김장훈 씨의 대통령 전상서라는 글이 화제더군요. 페이스북에 김장훈 씨가 직접 올린 글인가요? 네, 19일째 연대 단식 중인 김장훈 씨는 오늘 오전 김영호 씨의 병원 이송 사실을 전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향한 글, 대통령 전상서를 올렸습니다. 김 씨는 저는 정치적인 일은 발언조차 안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걸을 힘도 없이 청와대로 향한 그 소외되고 상처 입은 백성을 힘으로 몰아냈다며 이것이 정치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씨는 이어 지혜로운 결단으로 국가를 다시 한번 바로 세워주기를 소망하며 간청드린다며 이제 국민 좀 살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000명 정도가 좋아요를 누른 김 씨의 이 글에는 550여 개의 댓글이 달리고 1000회 이상 공유되면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 단식 상황은 어떻습니까? 숫자가 늘고 있습니까? 네, 하루 연대 단식 신청자가 오늘 하루만 160명을 넘어서면서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광화문 연대 단식에 참석한 인원은 오늘까지 2,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나흘,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의원들이 사흘째 단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연합 의원도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연대 단식을 선언했던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한국PD연합회 등 13개 언론단체도 오늘부터 릴레이 연대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29일째 단식 중인 시민 연천희 씨도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뜻을 꺾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과 연천희 씨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인들이 그동안 이 유족들의 아픔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리고 특별법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도록 과연 언론이 진정으로 노력을 했는지 이렇게 반성하고 그 유족들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좀 여러 가지로 가슴이 아프죠. 언론이 좀 더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나 그런 것을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진실을 파헤쳤으면 유족들이 이렇게 괴롭지는 않을 텐데, 유민 아빠가 자식을 잃었잖아요. 근데 그 고통도 모자라서 여기서 지금 40일째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이거는 우리 사회가 다 아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이분이 이렇게 힘들어서 병원에 실려가는 걸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날라 했더라고요.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 내일 별도로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단원고 유가족들과 입장이 다른 겁니까? 네, 내일 인천 분향소에서 열리는 일반인 유가족 대책회의의 총회 결과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인 유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성식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국민TV와의 통화에서 내일 총회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며 특별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어제 일반인 유가족 대표 3명과 회동을 가졌다며 유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8월 중 처리해달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오늘 유족들 갈라치게 하는 것은 집권당으로서의 자세가 분명히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세월호 선내 CCTV 영상이 비공개로 법정에서 상영됐더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오늘 공개된 CCTV 영상은 세월호 침몰 전날인 15일부터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8시 30분 59초까지의 영상인데요. 안내데스크와 카페가 있는 3층과 객실이 있는 4층의 일부 CCTV를 복원한 이 영상에는 사고 발생 전 평온한 승객들의 모습이 주로 담겨져 있고 정전으로 인해 침몰 전후 상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영상을 본 실종자 희생자 가족과 변호인 등 20여 명은 CCTV 영상을 복사해 오는 25일 진도와 안산에 있는 가족들에게 상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 대한 자체적인 검증 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야당이 단독 소집한 8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사실상 정지된 상태로 회기만 시작한 것이어서 야당이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를 만들어준 셈이라는 조롱이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연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보죠.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어제 비리 혐의 의원들 중에서 여당 2명은 모두 구속이 됐고요. 야당은 3명 가운데 1명만 구속이 됐습니다. 여야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영장이 청구된 박상은, 조현용 의원이 모두 구속된 새누리당은 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은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며 정치개혁을 위해 더욱 뼈를 깎는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 2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의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확인됐다는 태도였습니다. 박영서 원내대표는 오전 당회의에서 검찰은 8월이면 연례 행사처럼 야당 의원에게 가하는 야비한 장난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검찰 수사의 본질을 법원이 확인해줬다며 대선 공약에 늘 들어가는 검찰 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라고 검찰을 정조준했습니다. 철도 비리 혐의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게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국회 회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을 처리해야 구속이 가능해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국회가 송광호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의결해야 구속영장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임시국회 개회로 보호를 받게 되자 민주연합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소집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민주연합이 새누리당에 역공을 가했습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이 소집한 임시국회에 여당 의원을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 이 기가 막힌 코미디.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체포작전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007 도주작전을 폈고 심지어 검찰의 체포 작업을 교란하는 작전까지 썼습니다. 충분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새누리당은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그제 관훈토론회에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접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그러니까 보고 다음 날부터 사흘째 되는 날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야당이 방탄국회 비판 감수하면서 국회를 연 명분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합의안이 거부되면서 어찌 보면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본회의가 당분간 열리기 힘들겠죠? 네,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말고는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접점이 현재로선 안 보입니다. 민주연합은 당초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여야 합의안이 민주연합 내에서 추인되지 못하고 유가족들에 의해 거부되면서 결국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처리하고 26일에는 분리국정감사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특별법 상황이 교착에 빠지면서 본회의 개최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충남 천안 연찬회에 가 있기 때문에 25일 본회의를 위해서는 일요일 하루의 여유가 있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긴 힘들어 보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연찬회에서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이벤트를 했더군요. 네, 김무성 대표가 연찬회에서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는데요. 김 대표는 다음 주자로 박지원 민주연합 의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을 지목했습니다. 김 대표는 박지원 의원을 꼽은 이유에 대해 찬물을 뒤집어 쓰고 정신 차려서 당내 강경파들을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가 언급한 당내 강경파는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 유가족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민주연합 의원들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당 대표로서 유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특별법 교착을 타결하려 하지 않고 야당 의원들 탓에 교착돼 있다는 인식을 보인 겁니다. 한편 김 대표는 아이스버킷 챌린지 다음 타자로 김기춘 비서실장을 지목한 이유에 대해 김기춘 실장은 너무 경직돼 있다며 찬물 맞고 좀 더 유연해지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협상에 전략적 냉각기를 가지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은혜 민주연합 대변인은 국민TV 취재진에게 공식적인 면담 일정이 있지는 않지만 유가족과 안면이 있는 몇몇 의원들이 안산과 광화문 등에서 의견을 계속 들으며 당내 의견도 수렴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기구를 통한 특별법 제정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등 민주연합 의원 22명은 오늘 오후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과 문재인 의원이 SNS에서 같은 주장을 한 바 있고 새누리당의 이재호 의원도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빨리 여야와 유족이 3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얘기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야 한다는 요구가 많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있었더군요. 그렇습니다. 민주연합은 세월호 전국의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다며 이들이 유가족을 만나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지금은 유가족을 만나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진선미 원내 부대표도 울먹이며 대통령과 유가족의 만남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마음으로 정치하시겠다고요. 그때는 그 바닷속에 있어서 구조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지금 유민 아빠는 맨 땅 위에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이번에도 놓치실 겁니까? 그저 손 한 번 잡아주면, 손 한 번 잡아주고 만나주면 단식 중단하겠다는데 아직도 아무런 대답 없고 그저 여야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묻는 대통령님의 어머니의 마음, 전 그런 어머니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 전 수석 부대표는 당 연찬회에서 여야 협상안이 타결됐는데 대통령에게 유가족을 만나라는 건 유민이 아빠 김영호 씨가 요구하는 특별 법안을 받아달라는 의미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연합의 을을 지키는 위원회, 을지로위원회가 있죠. 오늘 비정규직 입법 결의대회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법을 만들자는 요구입니까? 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물가 상승률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이 대표적인 과제였습니다. 간접 고용 남용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등도 우선 통과시켜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국회의원회 간 대회의실에서 열린 오늘 결의대회에는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5명과 각종 시민단체, 인천공항, 홈플러스와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조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진선미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통합과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전면전을 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박보아입니다. 최근 학교 행정실장의 비위 혐의를 교육청에 제보한 교사가 파면을 당했고요. 또 학교 건물의 안전성을 지적한 글을 SNS에 올린 학생은 학교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립학교의 폐쇄성 때문에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는 밖으로 알려지기 어렵지만 문제를 제기한 이들은 이렇게 곧바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진명여고. 지난 5월 이 학교는 한 네티즌을 고발했습니다. SNS에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글과 함께 균열이 간 내부 사진을 올려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사 결과 이 글을 올린 네티즌은 진명여고 3학년 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네티즌이 학생인 줄 몰랐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생임이 드러나고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온 뒤인 오늘에야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진명여고 그 트위터 글 관련해서요. 오늘 취하했고요. 오늘 그럼 오전에 취하를 하신 거죠? 예. 사립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가 곤란에 처한 경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안종훈 교사는 지난 14일 파면을 당했습니다. 지난 2012년 서울시 교육청에 행정실장의 비리를 제보했기 때문입니다. 안 교사의 제보 내용은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보한 안 교사는 보호받지 못한 채 학생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민원 보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감사 나와가지고 민원이란 감사다라고 내부 민원이란 감사다라고 밝혀주고까지 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는 벌써 누구 민원인지 알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대로 민원인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했다든지 아니면 고의로 알렸다든지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다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절대 그럴 리 없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그냥 아니라고 하시면 된다. 이렇게 오히려 그냥 아주 소극적인 보호를 위한 어떤 대응이나 뭘 하겠다는 말은 전혀 없더라고요. 안 교사는 사립학교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내부인의 문제 제기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알려주면서 이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장이 요리는 구속이 되었었고 어떤 그 징역형까지 선고받았고 뭐 그렇다면 사실 당연 퇴직 조항인데 이후에 이제 어떤 처리가 되었는지 만약 2심, 3심의 결과가 바뀌었다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내용을 또 서울시 교육청은 보고받았는지 알고 있는지 관리감독기관이고 행정실장의 급여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온 답변은 일단 먼저 유선으로 전화가 와가지고요. 자기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사립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보고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딱 긋더라고요. 학교 측은 안교사를 파면한 이유는 내부 고발이 아니라 평소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안교사를 파면한 동구 마케팅부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간접고용이라는 이름으로 횡행하고 있는 위장 도급과 불법 파견이 서울대학교에까지 침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일하다 사실상 해고를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들은 서울대 측이 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교수회관에서 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대 측의 업무 지시를 받는 등 불법 파견 형태로 일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후문 쪽에 있는 서울대 교수회관. 1990년 삼성이 기증한 건물로 삼성 창업주의 호를 따서 호암 교수회관으로 불립니다. 이 교수회관은 호텔과 웨딩, 식음료 등 영리사업체로 운영되고 있고 지난해 매출은 125억 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직원 13명이 최근 노동청에 서울대 교수회관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진정을 냈습니다.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위장도급 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그 피해자라는 주장입니다. 교수회관 내 교수식당에서 3년 동안 조리 업무를 담당했던 A씨. A씨에 따르면 교수회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편법으로 계약을 연장해 왔습니다. 1년 단위로 사직서를 쓰게 하고 다시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마지막도 그 사직서 쓰는 날까지도 네. 임금을 더 올려주겠다. 네. 이렇게 더 훌륭한 대우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사직서를 딱 쓰고 나니까 또 법적으로 내가 이기니까 가서 법대로 하려면 해라. 그런 식으로. 그 도급업체 직원들이 전체 다 쓰는 사직서였기 때문에 네. 그냥 그건 형식이라고 해서 저만 쓴 게 아니라 학생들도 다 같이 썼잖아요. 네. 그렇게 쓰는 사직서이고 자기가 형식이라고도 말을 했어요. 그것도 없을 거라고 말도 했고. A씨와 같이 사직서를 쓰고 재계약을 기다리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이들은 서울대 측으로부터 소위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A씨는 업무 중 부상을 당한 동료 직원의 치료를 요구하다 교수회관 직원과 다툰 일이 해고의 계기였다고 말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 계약 해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대 교수회관 내 카페에서 일해온 김모 씨는 교수회관 측 직원의 모욕에 항의한 직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이 직원으로부터 대학 나와서 왜 이런 데서 일하냐는 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껴 항의를 했습니다. 평소 반말을 쓰던 교수회관 직원은 김 씨가 정색하고 항의하자 태도를 바꿔 사과를 했습니다. 왜 이런 데서 일하냐는 등 이런 말씀하셨나요? 그건 사람을 모욕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내가 미안하게 진짜 사과를 할게요. 그거는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직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한 건데 내가 말실수를 한 모양이네요. 그거는. 하지만 며칠 뒤인 7월 31일 김 씨는 서울대 측과 도급 계약을 맺은 외부 도급 업체로부터 계약 해지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평소 휴게 시간 등 근로기준법과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과하게 노동을 하고 있다. 저희는 사실상 단 한 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계약서상에는 휴식 시간이 엄밀하게 들어가 있고 근데 그 휴식 시간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하셨어요? 하루에 13시간. 그중에서 휴식 시간은요? 휴식 시간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밥 먹는 시간을 굳이 휴식 시간으로 친다면 점심 저녁 해서 한 40분 정도가 되겠네요. 서울대 교수회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일일이 다 해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걸 일일이 다 해명할 수는 없고요. 네. 저희가 증거를 보여드릴 수도 없고. 네. 네, 일단 지금 노동부에 제소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분들이. 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를 하고. 네. 지금 진상조사 과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노동지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저희 입장은 그래서 뭐 네. 어떻게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음. 저희도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거고 네. 서로 입장이 지금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계시니까요. 서울대 측에서 이들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직접 관리 감독을 해왔다면 실질적인 고용주는 서울대 교수회관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서울대 교수회관과 외부 업체가 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는 위장일 뿐이고 실제로는 외부 도급업체가 서울대 측에 인력을 파견한 불법 파견 형태라고 주장합니다. 호암에서 명령 내린 거는 네. 아주 그냥 무지한 그냥 엄청 많죠. 모든 업무가 그랬으니까. 예를 들면 위생검사가 나가면 위생검사는 어떤 거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해라. 네. 그리고 만약에 뭐 낮에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물건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 총장, 팀장 같은 경우는 거기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물건이 있으면 이거를 빨리 냉장고에 정리를 한다거나 정리를 하지 않았냐고 이제 막 야단을 쳐요. 도급일 경우 도급업체가 위탁받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소속 직원들도 도급업체의 업무 지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파견은 외부 업체 소속인 직원들이 원청에 파견돼 원청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운영하는 카페, 식당 등은 도급으로 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원청, 즉 교수회관 직원들이 도급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권유나 부탁 외에 일상적인 업무 지시는 할 수 없습니다. 간접고용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고용주 입장에서 간접고용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좀 책임져야 된다라든가 거기서 오게 되는 노동권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고 용이하게 문제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금방 탈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들은 없고 그냥 돈 비용만으로 노동관계의 문제들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인건비를 줄이고 골치 아픈 노동자 권리 요구도 외부 업체가 처리하도록 하면서 부리는 것만큼은 직접 하고 싶을 때 불법 파견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까지 위장도급, 불법 파견과 같은 간접 고용의 폐해가 침투해 있는지 노동청의 판단은 한 달 뒤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근본적인 해법은 모병제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가 연령대별, 성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전히 징병제 유지 여론이 높았지만 모병제 검토 의견도 35% 가까이 나왔습니다. 자녀의 입대를 고민하는 연령대라 할 수 있는 40대에서는 징병제와 모병제 의견이 모두 40%대로 엇비슷했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냉전이 끝난 1990년대부터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꿨습니다. 분단 국가였던 독일은 통일 후 복무 기간을 점차 줄이다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습니다. 현재 전체 병력 중 모병을 40%로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는 2020년까지 9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국과 분단 상태인 대만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모병제 전면 실시 시기를 당초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늦췄지만 2011년부터 부분적 모병제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력을 징병제에 의존하는 나라는 남북한과 이스라엘 정도입니다. 최근 군대 폭력 사고가 줄줄이 드러나면서 군대 문화를 개선하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도 모병제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가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모병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이 55.7%, 모병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34.3%였습니다. 절반이 넘게 징병제를 찬성했지만 분단 상황이나 사회적 심리 등을 고려할 때 모병제 검토 의견도 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안보 가치를 중시하고 보수적인 50대에서 징병제 유지 의견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은 20대, 30대, 60대, 40대 순이었습니다. 20대의 징병제 유지 의견이 50대 다음으로 많은 것은 20대 남성 응답자 중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이 입대를 앞둔 사람들보다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보상 심리가 군에 다녀온 지 오래된
30대, 40대 남성보다 강하게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징병제가 모병제보다 높았지만 징병제 유지 의견이 가장 낮았던 40대에서 모병제 검토 의견이 유일하게 40%를 넘었습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내야 하는 부모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징병제 유지 의견이 50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20대에서는 모병제 검토 의견이 40%에 육박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왔는지 여부에 따라 입장이 갈렸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모병제 검토 의견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60대로 21.1%에 불과했습니다. 권역별로는 징병제 유지가 월등히 높은 곳은 영남권이었고 모병제 검토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호남과 수도권이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실장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21번의 보고를 했고, 또 그 보고 받는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 바로 직무실이다. 그러면 청와대 대통령이 어디 갔다는 동선을 지금 다 밝히라 하는데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을 분명히 했고요. 또 하나는 정호성 구속실장은 그 대통령의 사생활을 지금 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사생활을 지금 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동선은 국가 안보와도 관련되는 이런 문제인데 이거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고록스러운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도 관련되는 이런 문제인데 청와대 대통령이 어디 갔다는 동선을 지금 다 밝히라 하는데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뻥치지 마! 한국갤럽의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야당 지지자는 물론이고 무당파의 지지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불통이 문제라는 답변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갤럽 여론조사 결과 알아보죠.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 대한 내용부터 볼까요?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여야 각각 4명씩 총 8명의 정치인을 놓고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14%로 2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로 3위였습니다. 또 그 뒤로는 안철수 의원 9%, 그리고 정몽준 전 의원하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각각 6%,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각각 2%였습니다. 그리고 29%는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네. 지지 정당별 조사와는 좀 달라요, 결과가. 예, 새누리당 지지자들 436명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26%, 정몽준 전 의원이 12%,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11%를 얻어서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가 223명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32%로 1위, 박원순 시장이 30%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279명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23%를 얻어서 1위가 됐습니다. 지지정당을 밝힌 사람들이 그 당 소속 정치인을 1, 2, 3위로 꼽는 것, 이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따로 얘기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민주연합 지지자의 경우에는 문재인 의원을 박 시장보다 약간 더 선호하고 있지만 무당층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더 선호한다. 이 사실은 좀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한국갤럽은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통합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에게서 지지를 받았다면서 지금 이 박원순 시장이 그 위치를 이어받은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있었죠? 예,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46%로 3주 연속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도 44%로 최근 2주 조사에서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소통 미흡, 그러니까 불통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이 지난주에 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21%가 소통 미흡을 꼽았고 또 역시 21%가 세월호 수습 미흡 이거를 답했습니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서 소통 미흡 응답이 10%포인트 크게 늘었고 또 세월호 수습 미흡도 7%포인트나 늘었습니다. 갤럽은 단식 중인 세월호 유족 김영호 씨를 얘기하는데요. 세월호 유족의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의 행보가 불통 문제를 급부상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본인이 계속 부인을 해왔습니다만 오늘은 시인을 했더군요. 예, 여자 고등학교 앞에서 벌였던 5차례 음란 행위, 오늘 국과수 CCTV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근 대변인은 김진태 검찰총장과 법무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스폰서 검사, 벤치 검사 등으로 수없이 지탄을 받아온 검찰 조직이 다시 한번 실체를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김진태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죄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파면 해임 같은 중징계 대신에 김 전 지검장의 사표 수리로 제 식구를 감쌌다라면서 응당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국회의원 강제 구인이라는 초강수를 쓴 배경에 이 김수창 지검장 문제로 망신당했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이런 설명이 일부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검찰에 의해서 망신을 당했던 민주연합에서 특히 날선 비난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의 책임이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이 아니라 이 사표를 수리해 준 것은 실질적인 행위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표를 파면을 시켰어야 되는데 사표를 수리하면서 변호사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점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주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카메라를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해서 기자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은 뭐 발표도 하지 않았다고 서면으로만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더군요. 자, 이런 사건조차도 발표를 못하는 경찰 그리고 그 뒤에 검찰, 이게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현실입니다. HMC 투자증권 직원들 자살을 하는데 그 이유가 실적 압박이에요? 예, 지난 3년 동안 HMC 투자증권 직원 3명이 실적 압박으로 자살했다고 오마이뉴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증권맨들이 겪는 실적 압박이라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은 특히 이 HMC 같은 경우는 종목형 주가 연계증권 ELS라는 상품을 집중적으로 팔라, 이렇게 직원들에게 그동안 몇 년 동안 강요해 왔다고 합니다. ELS는 주가 변동에 따라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손실이 나면 상대적으로 큰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앞서 자살한 2명은 손해를 입은 고객들의 항의에 계속 시달리면서 우울증을 앓았다고 동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올 4월에는 영업 실적의 12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급여의 25%, 4분의 1의 월급을 깎는 제도까지 도입을 했는데요. 이 실적을 채우지 못해 시달리던 직원들 중에 한 명이 결국 4월에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HMC 회사 측은 개인사 때문에 한 자살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 HMC 투자증권은 현대자동차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 있는 금융그룹입니다. 네, 그 루게릭병 환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또 기부금을 모으는 캠페인 아이스버킷 챌린지. 예. 오늘 유명한 정치인이 예. 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예, 오늘 낮에는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오늘 그거 말고 SNS상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김영웅 씨라는 사람의 아이스버킷 동영상이 오히려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김영웅 씨라는 분은 희귀성 난치병,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난치병으로 키가 95cm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동영상에서 김영웅 씨는 그동안 아이스버킷 영상을 보면 즐겁다기보다는 세월호 희생자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느꼈을 공포가 떠올랐다 라고 하면서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규칙대로 김 씨는 다음 3명의 참가자들의 이름과 이유를 밝혔는데요. 세월호 특별법 통과에 노력하라는 의미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2사람을 지목했습니다. SNS에서는 새누리당의 아이스버킷이 열풍이라면 이 김영웅 씨의 아이스버킷은 태풍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동영상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화면은 똑같은데 내용은 참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예. 교육부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수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제서야 수정본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도 오류 투성이라고 합니다. 네. 내년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본이 오류가 많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역사 전문가들이 이 수정본 교과서를 분석해 보니까 50쪽에 불과한 고대편에서만 70여 개의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당 1.4개꼴로 오류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에 나온 내용인데 삼국유사에 나왔다 이렇게 출처를 밝히거나 삼국유사에 나온 내용인데 삼국사기에 나왔다 이렇게 출처를 틀리게 밝히거나 아니면 발해 멸망 이후에 고구려 유민들이 고려를 망명했다 이렇게 잘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발해가 멸망했으면 발해 유민들이 나와야 되는데 고구려 유민이 나왔다 이렇게 쓴 건데요. 이 역사 문제에 앞서서 국어를 잘못한 오류였습니다. 여기 평가에 참여한 한 역사학과 교수는 역사의식도 문제지만 교학사 교과서대로 시험을 봤다가는 틀리는 게 많을 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K가 보도를 했지요. 평창 동계올림픽 활강 스키장으로 준비되고 있는 예. 원시림 가리왕산. 예.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예, 강원도 정선에 있는 산인데요.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벌목 공사가 시작되는 그런 긴급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가리왕산 하봉과 중봉에 위치한 연습 코스에서 벌목이 갑자기 벌어졌는데요. 연습 코스의 벌목은 오늘 처음 있었고 오늘 하루만 최소 500평 정도 이상에서 벌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마침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오늘 공사 전에 현장 답사를 위해서 현장에 갔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다 녹색연합에서 오늘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 항의에 대해서 강원도는 도청의 지시 없이 시공사 임의로 진행한 벌목이다 이런 해명을 했고 어쨌든 공사를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시공사는 저희 뉴스K 취재진에게 어제 도청 관계자로부터 벌목 승인이 났으니까 공사를 진행해라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또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오후 늦게 거의 7시 가까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도청의 주장과 시공사의 주장 어느 쪽이 맞는지는 좀 취재를 해서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탐욕으로 빚은 권력과도 싸워야 하고 탐욕이라면 당연히 한술 더 뜨는 돈의 힘과도 싸워야 하고 그 탐욕의 시대를 사느라 탐욕에 물들고 그 논리를 내 마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당하고 사는 사람들의 힘이 커져서 우리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당한 만큼 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도 저명한 목소리에 실려야 더 크게 들리고 의미 있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힘의 논리를 내면화하게 되면 작은 것들 다 죽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까지 얼음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 난치병인 루게릭병의 고통을 공유하고 이들을 위해 모금을 하자는 좋은 취지의 캠페인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불쾌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유명인들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을 지적하고 원래 취지와 달리 흥미, 재미 위주로 흐르는 측면을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대만의 루게릭 환자라고 밝힌 이의 글은 그가 정말 루게릭 환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인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심도 높아진 선행 캠페인에 숟가락 얹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받기 십상이기도 하고 정치 이벤트로 활용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표류의 책임을 야당에 돌릴 심사님을 내비치며 이 캠페인 다음 참여자로 야당 중진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찬물 맞고 제대로 좀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적어도 한국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얼음물의 한계에서 진도 깊은 바닷속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정 참여하고 싶으면 남모르게 기부만 하길 권합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